자,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네. 사필 규정이겠죠? 네, 아유,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정치에 발을 담그지 않았더라면, 왜냐하면 담그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맞아요.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우리 정치가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솔직히 좀 창피합니다. 창피하다. 네, 대외적으로. 네, 대한민국 그래도 문화적으로 세계 최고 강국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왜 정치는 뭐 이번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전에만 봐도 결국 대통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네. 윤 전 대통령 집권 때에도 이제 교수님께서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네, 평가하셨고 네.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셨죠. 네, 네, 그리고 보수 집권이 할 때 특히 이제 탄핵을 2번 연속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창피하다. 네, 맞습니다. 네, 부분이 네, 확실히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해방 이후에 상당히 오랜 사실은 그 진보에 비해서 볼 때는 보수가 훨씬 더 긴 그런 그 국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치학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와 동시에 3대 특검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의혹이 더 커져만 갑니다. 특검 수사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시는 부분 또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교수님? 네, 이제 제가 이제 3가지 특검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왜 정치를 하는 건지,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정치하는 분들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공익을 위한 거예요. 지금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 정치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 명동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라든지 인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3대 사건 그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진행하고 운영되어 가는데 큰 교훈의 자국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중에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죠.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할 일인가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정보를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려주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획이 되어서 진행 중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양평 중에서도 그러니까 양서면 중에 양서면이었습니다. 양평에서도 양서라고 하는 지역에 고속도로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강상면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국토부에서 변경하는 안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이제 새롭게 하려고 했던 그 강상면이라고 하는 곳에 네. 그 반경 5km 안에 그 고속도로의 반경 5km 안에 김 여사 어머니, 김 여사 언니, 김 여사 남동생, 그다음에 가족 회사 명의로 해서 1만 1917평의 땅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라 그래도 안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해받을 짓을 왜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정말 이상한 게 일단 부유하고 부자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권력을 맡게 됐다. 돈 쓸 생각을 해야죠. 왜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 상식만 있어도 무슨 뭐 고매한 어떤 인격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식만 있어도 오히려 오해받지 않게 절제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베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당연히 맞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네. 정치는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데 공익을 위한 거죠. 이번 일을 보면서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너무 그것도 대놓고, 대놓고. 네. 그런데 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취소를 했어요. 네. 변경된 거 가지고 막 국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네. 원안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취소를 시켰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다 밝혀져야죠. 관련자 모두 관련되는 쟁점들 모두 따져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더불어민주당 이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극심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거든요. 예. 정치학자 입장에서도 네. 해야 될 건 하면서 그러면서도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지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나갈 때 당이 잡음을 없애면서 뒷받침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국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잘해 나가면서도 또 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량을 가져주는 그죠? 기다려주는 지금 국민의힘은 솔직히 내부가 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운 지경에 지금 가 있습니다. 거의 끝나는 지경까지 네, 가 있다고도 아마 봐도 무방한 느낌이에요. 완전히 그 환골탈태라고 그러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만큼 지금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으면은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이렇게 아량도 좀 베풀어주고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막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역풍을 받죠. 왜 그러냐면은 이 다수당으로서 뭐든지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좋게 써야죠.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더 얻어가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게끔 국민들의 기대감과 지지를 견지해 나가는 데 써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중도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이 하면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만 조금 건들면 무너질 이미 사실은 솔직히 이미 무너져 있죠 내적으로. 거의 막 지금 핵폭탄이면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고. 그런 자세는 좀 피해야 된다. 정치라고 하는 건 여야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인물 중에 뜨거운 이슈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인물이 맞나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하시죠. 네. 최근 여당에서 방송 3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국회안과 별개로 방통위안을 만들어 오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국회 과방위에 나가서 해서 진위 논란을 빚고 있죠. 자, 대통령실에서는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보는 쪽에 가까웠다라고 해명하자 양자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토를 달았어요. 결국 자기 정치하지 말라는 질책에 이어서 국무회의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이분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뭐였는지를 제 추측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딱 났을 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균형을 잘 잡아가고 그다음에 배려도 하면서 왜냐하면은 아까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이미 상당한 국민분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가는 그래서 이제 방송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또 이제 국회가 모르는 방송통신위원회만의 또 생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 여러 가지 혁신하고 하는 데 대해서 스스로 한번 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네네네. 네. 그건 한번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탁 나오면은 방송 당사자들은 말하자면은 우리는 전혀 거기에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자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긴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스스로 어떻게 개혁을 하고 쇄신할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절충도 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그거는 나는 권유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배려라고 봅니다. 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좀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한 것 같은데 물론 그거를 본인은 이제 거기에는 다 지금 말하자면은 민주당 쪽에 이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보수였고 보수 중에서도 좀 특별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이렇게 뭔가 좀 본인 위주의 스크리닝을 해서 들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뭐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국정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린 그런 배려에서 한 얘기를 조금 본인 위주로 알아들은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임기를 다 채우기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결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 TK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겠다는 계산일 것 같은데 과연 이 보수의 여전사 이미지가 득이 될런지 좀 평가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정부와 지금의 대통령이 잘하면 네. TK도 어느 정도 생각을 바꾸신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우리 PK, 네. PK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그죠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생각과 다르네 이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쪽이다.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대구 경북 분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또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이 내 뒤에는 또 전혀 그건 말이 안 되는 넌센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나오고 또 거기에 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대구 경북 분들도 지켜보실 거다. 네, 어떤 입장을 정하시지 않고 네.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앞으로 지켜보실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역시 이진숙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면서 국회 존중을 당부했습니다. 예전엔 장관을 불러서 윽박지르는 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불편했는데 지난 정부 때는 오히려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려 드는 행정부의 행태에 논란 적이 많았거든요.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도 좀 새롭게 정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이 전공하는 입장에서 또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엉뚱한 걸 트집 잡아서 싸워요. 서로가. 네, 우리가 지금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또는 국무위원들을 불러가지고 또는 관계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죠. 네.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서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배경이 말이야. 당신 이전에 이런 일 했었지. 국회의원의 수준을 보면은 솔직히 창피하죠. 아까 대통령도 네. 좀 창피했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도 창피한 부분이 있군요. 그 여야를 막론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위 여당 의원들인데 네. 여당 의원들도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 큰 소리 치고 하면은 TV에서 한 번 더 잡아주고 또 대한민국 언론을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네. 또 그런 걸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
말하자면 지역구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우리 국회의원 TV 나오네. 다 수준 바꿔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도 수준 바꿔야 되고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야 저런 사람을 제가 조금 있다가 아마 또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에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런 사람을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마지막 하나는 국무위원들과 또 국회에 출석해서 대답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발끈해가지고 하지 말고 여유 있게 뭐 장관 자리에 갔거나 차관 자리에 갔거나 국장 자리에 갔으면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조금 그렇게 한다 해도 아예 아유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더 잘 준비해 오고요. 지금 그 말씀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품위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위 그 선진 정치를 하는 나라의 그런 정치인들은 품위가 있거든요. 품위가. 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예외는 드물고요. 품위가 있는데 우리는 품위 있는 정치인 혹시 있으면은 예 저는 어떤 사람이 품위 있는지 오히려 청취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또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 초가집이다라는 비유도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새 비대위를 꾸렸지만 갈수록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듭니다. 혁신은커녕 내용으로 시끄럽고 또 혁신위원장직을 던져버리고 당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도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글쎄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수준인데 네. 여전히 친윤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마도 결국 이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국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바뀌어야 되지만 내후년이 이제 총선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내가 줄을 서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처신을 해야만이 또 공천을 받을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네. 정말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그런 게 많다라고 그 안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아이고.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표로 나올 경우에 결국은 결정을 아직까지는 친윤에서 하게 되는 거죠. 친윤이 다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것들을 혁신위원장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대표로 나오게 되는 건데 저는 혁신위원장에 갔을 때에 네.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안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 네. 혁신안을 내놓아봤자 또 종이에 불과할 거다. 두 번째는 위에 당대표가 있는데요. 혁신위원장이 있더라도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당대표인데요. 네. 그럼 당대표가 유야무야해 나가고 적당히 나가면은 혁신위가 내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아마 안 의원이 아니야. 내가 당대표를 해야만이 제대로 혁신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당대표가 돼도 아까 드린 말씀처럼 구조적으로 친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러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청산 대상으로 거론되는 권성동, 권영세 의원, 이른바 쌍권은 되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자리 욕심 운운하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할 일인가 싶거든요. 인적 청산 없이 쇄신이 가능할까? 윤희숙 전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맡긴 했는데 동력이 생길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예 당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재건을 해야 된다. 아예 그냥 아예 그냥 다 부시고 부시고 이를테면은 뭐 그 중에서 너무 어떤 고정적인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무소속으로 내버리더라도 심지어는 그 3분의 2 절반 정도만 가지고도 진짜 보수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분들도 당연히 스스로 쇄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네. 누구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당에서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거의 리더의 위치에서 리더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남의 코를 볼 게 아니라 자기 반성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웃기는 거죠. 보고 있을 때. 우리 다 그냥 국회 앞마당에 앉아서 석고대죄하자 국민들께
그리고 그런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깨지자. 이런 걸 해도 뭐한데 누구에게 삿대질하고 누구를 흉보고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재건은 돼야죠. 재건은 돼야 된다. 근데 그 조경태 의원이 전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교수님. 네. 대표적인 한동훈계 인사인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안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나와 봐야 알겠지만 네. 친윤이 상당한 다수를 가지고 있는 데서 과연 당선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정치학자들에게 이렇게 저도 물어보면은요. 네. 정치학자들 이제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한동훈 의원 혹은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에게 맡기는 게 그래도 한번 기회를 가지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토사구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다수인 친윤이 황골탈퇴를 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본인들 생각에 극약 처방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래 우리가 바뀔게. 그러니까 길을 한번 잡아봐. 우리가 바뀌어 나갈게. 우리가 맞춰 나갈게. 그래서 우리 새로운 보수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면은 솔직히 어떻게 재건을 하지 하는 게 아이디어가 없어요. 뭔가 그게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이 줄이 하나 있어야 그죠? 그걸 잡고서 뭘 어떻게 해볼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대외적으로 주는 이미지도 보수 중에서는 쇄신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아니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도 되기 전에 자멸하는 거 아닌지 걱정까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부산 남구의 박수영 의원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보다 부산에 정말 필요한 건 산업은행 이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스텝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난색을 표한 산업은행 이전을 민주당 정부에 요구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산업은행을 내세워서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이행에 대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수영 의원. 같이 방송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때는 또 뭐 방송 한 번에서 이제 주어진 질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들은 얘기가 똑똑한 사람이들 이렇게 들었었어요. 들었고 이제 방송에서는 기존 질문이 있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뭐 똑똑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좁은 생각이죠. 남구 아닙니까, 그죠? 네, 남구. 남구에 이제 산업은행이 오도록 되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남구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많은 곳에 있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부산에 오면은 좋겠지만 그래서 기업들이 오면은 좋겠지만 해수부가 오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해수부가 오면서 또 회사법원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힘을 보태고 괜히 국민에게 주는 이런 그 지원금에 걸고 넘어지다가 본인이 지금 좀 넘어지게 생겼죠. 저도 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실망을 좀 했죠. 그전에 방송할 때 봤던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아무리 산업은행이 남구이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현실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볼까요? 지원금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는 여러 가지 그 세분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적정하게 좀 나눠졌나?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정부가 왜냐하면 이 정부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사는 그런 정책이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거거든요. 네, 다음 시간 25만 원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